오늘은 포스코고 1학년 수학상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5월 1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포스코고 1학년은 수학을 4월 29일 월요일 날 보았고,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수강생들에게는 분석지 그날 당일 오후에 돌렸어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텐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도 남겨보고자 합니다. 포스코고 1학년 이번에 중간고사는 수학상 첫 단원에서부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나왔습니다.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2문제에서 총 20문제였고, 객관식은 80점, 서술형은 2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점수로만 보더라도 객관식은 4점에서 5점 사이의 문항들이었고, 서술형은 한 문제에 10점. 그러니까 배점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서술형이 굉장히 비중이 있었던, 중요했었던 문제였고, 시험 시간은 5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나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특이점은 없었고, 서술형 문제당 배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지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출처를 보시면은 고쟁이에서 출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고 부교재가 고쟁이다 보니까는 이 고쟁이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포스코고는 전통적으로 부교재가 한 권씩 있고, 그 부교재가 매년 바뀌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올림포스 고난도였었고 올해는 이제 고쟁이로 바꿨는데 항상 그 부교재의 연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의 연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문제의 형태, 성격을 완전히 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풀어보면 그 내용은 좀 다른 그런 성격들의 문제가 많았다면, 올해는 고쟁이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쟁이 문제들에 대해서 반복 숙달한 친구들이 유리했을 시험이었어요. 물론 고쟁이의 문제가 양도 많고 그 다음에 고쟁이 문제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스텝 2, 3의 문제들이 많고요. 2, 3의 문제들이 연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연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계율이 높더라도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다. 거기에 이번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가장 이번에 포인트가 되는 특징인데, 난이도 순대로 문제가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웠다 쉬웠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이 난이도가 하 난이도부터 상 난이도까지 쭉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년에 나왔던 포스코고 시험이랑 난이도가 비슷했을 텐데 난이도를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스텝 3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첫 페이지입니다. 6번까지가 첫 페이지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서는 좀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쪽 13, 14, 15번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쪽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몰려있고, 오히려 16, 17, 18번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푼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했던 얘기가, 아이들이 앞에 문제 푸느라고 뒤에 문제 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 17, 18번이 오히려 이 11번부터 15번까지보다도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래도 좀 보기 쉬웠던 문제들을 찾아서 풀 생각을 했었던 친구들, 좀 전략적으로 문제풀이에 접근했었던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아가지 않았을까.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예전에도 포스코고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1학년 시험을 볼 때에는 요 부분도 난이도 순으로 이 문제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술형 1, 2번이 배점이 큰데 보시면은 유일한 난이도 하의 문제가 서술형 1번이었어요. 예. 서술형 1번 문제 이따가 뒤에서 보여줄 건데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근데 아마 앞에서 시간 끌려가지고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그 앞에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번 포스코고 시험 특징은 난이도 순으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급화 대상을 좀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였다면, 평소 같았으면은 1등급 컷을 87점 선을 잡을 거예요. 87점 선. 왜냐면, 최상 문제에서 틀리긴 틀리는데, 맞춘 문제, 맞춘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틀리긴 틀리는데, 여기서 부분 점수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객관식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린 선이 1등급이지 않을까. 그래서 87점. 그리고 2등급 컷은, 포스코고는 이게 1, 2등급의 분포가 상당히 상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등급과 2등급 간의 격차가 일반고는 10점, 약 9점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포스코고는 1, 2등급 간의 격차가 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난이도 순으로 배열을 한다면은, 그렇게 시험이 나왔다면 1컷이 87, 2컷이 80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87, 80.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문제의 그 순서 구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영향을 줬을 거예요. 예, 많이 영향을 줬을 거기 때문에 저는 1컷이 80점 초반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컷을 81점, 그리고 2컷을 72점 정도까지 잡아서 예상을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81, 72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서술형 부분 점수를 얼마만큼 주느냐. 이 서술형이 어렵긴 했지만 부분 점수를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 문제 구성에 따른 영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이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올해 10기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갖고 있었느냐도 변수가 되겠지만은 이번에 중간고사 등급화 대상이 어느 정도 좀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 다음 기말고사나 2학기 시험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등급컷을 맞춰낼 겁니다. 등급컷 그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문제 몇 문제 정도 살펴보자면, 지금 여기서 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1번, 4번, 5번 앞 페이지 첫 페이지에 6번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앞 페이지에서는 보통 생각 많이 안 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보세요.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수학상 중간고사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 해가지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입니다. 보통. 아니면 나머지 정리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간의 미지수가 있고 생각을 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 굉장히 쉬워 보이긴 했지만 이거 풀어본 친구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걸 풀었을 때 약간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원래 변형되기 전 문제는 여기서 전개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차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전개해서 풀기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였고, 이거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형태가 나와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a제곱은 a 플러스 1. 그러니까 2차의 형태가 1차로 바뀌는 형태.
즉 이게 A 차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의 차수를 낮춰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다.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였고 5번 문제. 자, 이렇게 미정계수가 A의 아래 첨자 형태로 주어진 문제들은 뭐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위아래 연립해서 하는 문제인데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냥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예요. 다뤘던 문제인데도 그때 자, 이 문제, 요 정도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이거 지금 아래 첨자 나오는 문제 관련해서 틀리기 쉽지 않다. 그만큼 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난이도 높은 문제가 첫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물론 고쟁이에 있었던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과 고쟁이에 있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잘리긴 제 지금 사진 캠 사진 때문에 잘리긴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첫 페이지에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다. 예, 어떤 학교 시험지에 내놔도 예, 뭐 휘문고나 단대부고 같은 전국적으로 세하고 같은 어려운 시험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10번 이후에 있을 만한 문제지 첫 페이지에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다. 아이들이 첫 페이지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 페이지가 쉬웠는데 아마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첫 페이지 문제 풀다가 나는 3번 풀고 있는데 6번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2번, 3번 풀고 있는데 애들 페이지 넘기고 막 이런 소리 들리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압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감적으로 확 올라간 시험이었다. 19번, 20번 마지막 서술형 문제 보면 19번에 1번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인데 접하도록이니까 판별식이 0, 판별식이 0. 이렇게 해서 겹치는 K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실전 감각이 부족한 친구는 앞에 문제 풀다가 시간 없어서 그냥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10점 받지 못했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서술형 1번에 10점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거 10점은 꼭 챙겨가야 되는 점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시중교재나 모의고사나 다른 학교 기출에서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이 F4는 6, F5는 24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있었지만 이거 두 개 가지고는 규칙이 다 잘 발견되지도 않고 결국에 이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미지수가 3개가 설정이 되는데 그 3개 중에서 가에서 2개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2개 힌트를 가지고 그럼 미지수가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미지수 하나로 바꿔준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는 계수 정수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F1은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미지수가 지금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되고 다에서 두 자리 자연수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fx가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f4는 6, f5는 24를 대입한 다음에 하나의 문자, a의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부분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경향을 보였는지, 그리고 등급 컷까지 예상을 해드렸고,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구성하는 컨텐츠들, 그리고 교재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신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포스코고 해당 학교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유명한 자사고 그리고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들 그리고 주변 학교들 내신 기출 문제들 가지고 만들어낸 문제집과 컨텐츠들 모의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교재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고1, 고2 모의고사까지 수학 상이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일일 테스트지와 그 다음에 자체 교재 그리고 지금 부교재, 학교별 부교재가 있을 텐데 포스코고는 고쟁이죠. 고쟁이를 가지고 만들어낸 고쟁이 워크북과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시험 전에 풀렸었던 고쟁이를 전부 다 문제들을 주관식으로 문제로 바꿔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게 했는데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기말고사 대비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부교재의 문제 풀이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예, 지금 봤을 때 지금 출처가 전부 다 고쟁이죠. 물론 이 고쟁이 문제들도 모의고사 문제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고쟁이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 양도 많고 또 양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문제 충분히 쓰입니다. 다른 학교 기출 문제도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쟁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전 전년과는 다르게 또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만 바꾼 형태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말 기계적으로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기계적인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렇다고 무교재만 풀라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되 부교재, 즉 고쟁이 문제풀이의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기말고사 대비는 중간고사 대비해서 발전된 형태로 업데이트해서, 지금 중간고사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중간고사 출제된 기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보느라 전부 다 고생 많으셨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이어서 이제는 느꼈을 겁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다 보니까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그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체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가 지금 끝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알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는 좀 쉬어도 좋습니다. 쉬고 고1 대상으로 하는 제가 토 1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도영의 방정식 특강, 지금 자체교재 주문해서 학원에 와 있어요. 240페이지의 분량의 자체교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쉬고 토요일날 학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영의 방정식 특강 잠깐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재까지 25명이 신청을 했고요. 저는 교재를 30권만 주문을 했습니다. 30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날 봅시다.